파리. 여기 참 아늑하군. 우디필드 노인이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친구인 사장의 책상 옆 커다란 녹색 가죽 안락의자 깊숙한 곳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마치 유모차에 탄 아기가 밖을 내다보듯이.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가고 싶지 않았다. 은퇴하고 나서 그리고 뇌 일혈로 쓰러진 뒤로 아내와 딸들은 화요일만 빼고는 일주일 내내 그를 집에만 가둬두었다. 화요일이 되어서야 그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빗질을 한 뒤 시내로 나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아내와 딸들은 그가 시내에 나가서 도대체 뭘 하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친구들을 귀찮게나 하겠거니 짐작할 뿐이었다. 뭐,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무가 마지막 잎새를 붙들고 있듯 우리도 마지막 즐거움에 매달리는 법이다. 그래서 우디필드 노인은 그 자리에 눌러앉아 시가를 피우며 사장을 거의 탐욕스러울 정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사장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몸을 굴리고 있었다. 뚱뚱하고 혈색이 좋은 사장은 노인보다 5살이나 많았지만 여전히 건재했고 여전히 조직을 이끌고 있었다.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나는 듯 했다. 노인은 부러움과 동경이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정말이지, 여긴 참 아늑해. 그럼 꽤 편안하지. 사장이 동의하며 페이퍼 나이프로 파이낸셜 타임스를 툭 쳤다. 사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이 자랑스러웠고 남들이 특히 우디필드 같은 노인이 감탄해주는 것을 좋아했다. 머플러를 두른 저 연약한 노인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사무실 한가운데에 자신이 든든하게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깊고 묵직한 만족감을 주었다. 최근에 싹 손을 봤지. 지난 몇 주 동안 몇 번이나 그랬던 것처럼 사장이 설명했다. 카펫도 새로 깔았고. 그는 커다란 흰색 고리무늬가 있는 밝은 붉은색 카펫을 가리켰다. 가구도 새 것이야. 그는 육중한 책장과 꽈배기처럼 꼬인 다리가 달린 탁자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기난로도 들였지. 그는 기울어진 구리 받침대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진조빛 소시지 모양의 투명한 전구 5개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우디필드의 시선을 탁자 위에 있는 사진으로 이끌지는 않았다. 사진관 특유의 폭풍 구름 배경 앞에 서 있는 군복 입은 진지한 표정의 소년 사진이었다. 그건 새 것이 아니었다. 그 사진은 6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다. 자네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우디필드 노인이 말했다. 기억을 더듬느라 그의 눈이 흐릿해졌다. 그게 뭐였더라?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머릿속에 있었는데 말이야.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수염 위로 붉은 반점이 떠올랐다. 딱한 양반, 갈 때가 다 됐구만. 사장은 생각했다. 연민을 느낀 그는 노인에게 윙크하며 농담조로 말했다. 이봐, 내가 좋은 걸 알려주지. 추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마시면 딱 좋은 게 여기 조금 있어. 아주 기가 막힌 물건이야. 아이한테 줘도 해롭지 않을 만큼 순하다고. 그는 시귿줄에서 열쇠를 꺼내 책상 아래 수납장을 열고 짙은 색의 납작한 병을 꺼냈다. 이게 바로 그 약일세. 이걸 준 사람이 극비리에 말해줬는데 윈저성 지하창고에서 나온 거래. 그걸 보자 우디필드 노인의 입이 딱 벌어졌다. 사장이 토끼라도 꺼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다.
위스키 아닌가? 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장은 병을 돌려 라벨을 다정하게 보여주었다. 위스키가 맞았다. 있지, 집에서는 이걸 입에도 못 대게 한다네. 노인이 사장을 올려다보며 신기한 듯 말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런 건 우리가 여자들보다 좀 더 잘 알지. 사장은 소리치며 물병과 함께 탁자에 놓여있던 술잔 2개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각 잔에 넉넉하게 술을 따랐다. 쭉 들이키게. 몸에 좋을 거야. 물은 타지 말고. 이런 술에 손을 대는 건 신성모독이지. 자. 사장은 단숨에 술을 비우고 손수건을 꺼내 급히 콧수염을 닦은 뒤 입안에서 술을 굴리고 있는 우디필드 노인을 곁눈질로 살폈다. 노인은 꿀꺽 삼키더니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희미하게 말했다. 풍미가 아주 그만이야. 술이 몸을 데워주었다. 온기가 차가워진 늙은 뇌로 스며들자 그는 기억해냈다. 그거였어. 그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자네가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지난주 우리 딸들이 불쌍한 레지 무덤을 보러 벨기에에 갔다네. 거기서 우연히 자네 아들 무덤도 찾았다더군. 서로 꽤 가까이 있는 모양이야. 우디필드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지만 사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 것만이 그가 듣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딸들은 묘지 관리 상태가 아주 훌륭하다고 입을 모으더군. 노인의 가냘픈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말 정성껏 관리되고 있대.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을 정도라나. 자네는 아직 안 가봤지, 그렇지? 안 갔어, 안 갔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장은 아직 가보지 못했다. 거기 묘지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네. 그리고 정원처럼 아주 깔끔하대. 무덤마다 꽃이 자라고 있고 길도 아주 널찍하고 말이야. 목소리만 들어도 그가 넓은 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노인의 표정이 놀라울 정도로 밝아졌다. 호텔에서 잼 한 병에 얼마를 받았는지 아나? 10프랑이라네. 날강도들이지 뭐야. 거트루드 말로는 반 크라운 동전보다 크지도 않은 작은 병이었다는데 한 숟가락도 채 안 먹었는데 10프랑을 청구하더라는 거야. 거트루드는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 병을 그대로 들고 나왔대. 아주 잘한 짓이지. 우리 감정을 이용해 장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 묘지를 둘러보러 왔으니 얼마든지 돈을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바로 그거지. 노인은 문 쪽으로 돌아섰다. 옳은 말이야. 아주 옳은 말이야. 사장은 소리쳤지만 도대체 뭐가 옳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책상을 돌아 나와 질질 끌리는 발소리를 따라 문까지 배웅하고는 노인을 내보냈다. 우디필드는 갔다. 사장은 한참 동안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백발의 비서가 산책을 기다리는 개처럼 자기 자리에서 들락날락하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사장이 말했다. 메이시, 앞으로 30분 동안 아무도 들이지 마라. 알겠나? 아무도 안 돼. 알겠습니다, 사장님. 문이 닫혔다. 묵직하고 단호한 발걸음이 다시 밝은 카펫을 가로질렀다.
육중한 몸이 스프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앞으로 몸을 숙인 사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울고 싶었고 울려고 했으며 울 준비도 되어 있었다. 우디필드 노인이 아들의 무덤 이야기를 불쑥 꺼냈을 때 그는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 마치 땅이 갈라지고 그 속에 아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우디필드의 딸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본 것만 같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6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사장은 아들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군복을 입은 티 하나 없는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영원히 잠들어 있는 모습만 떠올렸다. 내 아들. 사장은 신음했다. 하지만 눈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과거에는 아들이 죽고 나서 첫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만 해도 그는 그 말만 내뱉으면 격렬한 울음을 터뜨려야만 진정이 될 정도로 깊은 슬픔에 압도되곤 했다. 그때 그는 아니 모든 사람에게 말하곤 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회복할지 몰라도 슬픔을 이겨낼지 몰라도 자신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의 아들은 외동아들이었다.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사장은 오직 아들을 위해 이 사업을 일궈왔다. 아들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삶 자체도 아들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언젠가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받아 자신이 멈춘 곳에서부터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약속이 없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처럼 일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버텨올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 약속은 거의 이루어질 뻔했었다. 전쟁이 터지기 전 아들은 1년 동안 사무실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함께 출근했고 같은 기차를 타고 퇴근했다. 아들의 아버지로서 그가 받았던 축하 인사는 또 얼마나 대단했던가. 당연한 일이었다. 아들은 일을 놀랍도록 잘 해냈다. 직원들 사이에서의 인기는 말할 것도 없어서 말단인 늙은 메이시까지도 아들을 끔찍이 아꼈다. 그렇다고 아들이 버릇없는 것도 아니었다. 아니, 아들은 언제나 밝고 꾸밈 없는 모습 그대로였고 누구에게나 딱 맞는 말을 건네으며 소년 같은 표정으로 정말 멋지네요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끝나버렸다. 메이 씨가 그에게 전보를 건네주던 그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알립니다. 그는 인생이 폐허가 된 채 망가진 사람이 되어 사무실을 나섰다. 6년 전 6년이라. 시간은 얼마나 빨리 흐르는가. 마치 어제의 일만 같았다. 사장은 얼굴에서 손을 떼었다. 당혹스러웠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그가 원했던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서 아들의 사진을 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건 그가 좋아하는 사진이 아니었다. 표정이 부자연스러웠다. 차갑고 심지어 엄격해 보이기까지 했다. 아들은 한 번도 저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다. 그 순간 사장은 파리 한 마리가 커다란 잉크병에 빠져 기어 나오려고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았다.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버둥거리는 다리들이 그렇게 외치는 듯 했다. 하지만 잉크병 벽은 젖어서 미끄러웠고 파리는 다시 미끄러져 헤엄치기 시작했다. 사장은 펜을 집어들어 파리를 건져내고는 흡수지 위에 털어놓았다. 아주 짧은 순간
파리는 자신을 둘러싸고 배어나오는 검은 얼룩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러다 앞다리를 흔들어 중심을 잡더니 흠뻑 젖은 작은 몸을 일으켜 날개에 묻은 잉크를 닦아내는 엄청난 작업을 시작했다. 다리가 날개 위아래를 훑었다. 마치 숫돌 위를 오가는 나처럼. 그러고는 잠시 멈추더니 발끝으로 선 듯한 자세로 한쪽 날개를 펴고 이어서 다른 쪽 날개를 펴려고 애썼다. 마침내 성공하자 파리는 자리에 앉아 아주 작은 고양이처럼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이제 저 작은 앞다리들이 서로 가볍게 기쁨에 차서 비벼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끔찍한 위험은 끝났다. 탈출에 성공했다. 다시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사장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펜을 잉크병에 푹 담그고 두꺼운 손목을 흡수지에 기댄 채 파리가 날개를 펴려는 순간 크고 무거운 잉크방울을 뚝 떨어뜨렸다. 녀석은 어떻게 할까? 정말이지 어떻게 할까? 그 작은 녀석은 완전히 기가 죽어 멍해진 것 같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꼼짝도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고통스러운 듯 몸을 앞으로 끌고 나갔다. 앞다리가 흔들리고 자리를 잡고 이번에는 더 천천히 처음부터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용감한 녀석 같으니라고. 사장은 생각했다. 파리의 용기에 진심 어린 감탄을 느꼈다. 그래, 그렇게 부딪히는 거야. 바로 그 정신이지. 죽는 소리는 하지 마. 그저 시간 문제일 뿐. 하지만 파리가 힘겨운 작업을 막 끝내자마자 사장은 펜에 잉크를 다시 채워 막 깨끗해진 그 몸 위에 또 한 방울의 검은 잉크를 정확하게 떨어뜨렸다. 이번에는 어떨까? 고통스러운 긴장의 순간이 흘렀다. 하지만 보라, 앞다리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사장은 안도의 전율을 느꼈다. 그는 파리에게 몸을 숙이고 다정하게 말했다. 요물 같은 녀석. 그는 심지어 입김을 불어 건조를 도와주겠다는 기발한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녀석의 움직임에는 이제 어딘가 겁에 질리고 약해진 기색이 역력했고 사장은 펜을 잉크병 깊숙이 담그며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 마음먹었다. 그것은 마지막이었다. 마지막 잉크 방울이 젖은 흡수지 위로 떨어졌고 흠뻑 젖은 파리는 그 안에 누워 미동도 하지 않았다. 뒷다리는 몸통에 붙어버렸고 앞다리는 보이지도 않았다. 자, 일어나. 사장이 말했다. 어서 움직여. 그는 펜으로 파리를 건드려 보았지만 허사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다. 파리는 죽었다. 사장은 페이퍼 나이프 끝으로 사체를 들어올려 휴지통에 털어 넣었다. 그러자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비참함이 그를 덮쳤고 그는 덜컥 겁이 났다. 그는 앞으로 몸을 내밀어 메이시를 부르는 벨을 눌렀다. 새 흡수지 좀 가져와. 그는 딱딱하게 말했다. 그리고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늙은 비서가 발소리를 죽이며 멀어지는 동안 사장은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뭐였더라? 그게 뭐였지? 그는 손수건을 꺼내 목하라 안쪽을 닦았다.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작품 해설. 인간의 슬픔과 망각, 그 서늘한 아이러니.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해 짓눌렀던 상실감과
인간 내면의 불가해한 심리를 예리하게 포착한 작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인하고 성공한 인물인 사장은 전쟁으로 잃은 아들을 영원히 애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흐르는 시간 앞에서 점차 무뎌져가는 자신의 슬픔을 목격하며 깊은 당혹감을 느낍니다. 이 작품의 핵심 상징인 잉크병에 빠진 파리는 단순한 미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 던져진 아들의 모습일 수도, 운명 앞에 무력한 사장 자신일 수도, 나아가 피할 수 없는 죽음과 투쟁하는 인간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사장은 파리에게 잉크를 떨어뜨리는 잔혹한 놀이를 통해 잠시나마 신과 같은 통제감을 맛보지만 파리의 죽음이 그에게 남긴 것은 승리감이 아닌 압도적인 허무와 공포뿐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결말에 찾아옵니다. 파리의 시체를 휴지통에 버린 직후 사장은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엇을 슬퍼하려 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작가는 이 서늘한 망각을 통해 영원 불멸할 것 같던 사랑과 고통조차 시간의 무게 앞에서는 결국 소멸하고 만다는 인간 실존의 비극적 아이러니를 탁월하게 형상화했습니다.